결과적으로는 주변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상대적으로 그 분양까지만 그런 것들을 분양받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 몰릴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주택이 없던 사람들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때 실거주용으로 자기가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또는 그만큼의 자금이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그마한 거 한 채라도 좀 사놨다가 나중에 입주를 할까, 또는 순수하게 투자 수단으로서 한두 채를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어서 자산 증식에 좀 도움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도를 해 나가야 되느냐, 또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더 내가 매집을 해서 진짜 다주택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법인을 이용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 많은 풍선 효과를 봤잖아. 그 풍선 효과가 왜 나타났냐면은, 계속되는 규제가 지역별로 또는 주택의 형태별로 계속 변화가 생기면서 그 변화에서 조금이라도 규제가 없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 갔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예로 요즘에 보면은 오피스텔이나 생수까지 번진 청약 열기,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더 비싼 가격에도 분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규제들이 대부분 주택에 한정돼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서 간주받지 않는, 주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지.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또 하나는 투기라고 간주되지 않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중과가 되지가 않아. 그런 예를 보면 노인복지주택이라든지 등록문화주택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주택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게 모든 세금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취득할 때의 세금과 보유할 때의 세금, 그 다음에 양도할 때의 세금에 따라서 다 이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양도세는 우리가 어쨌든 그 수익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할 당시에 세금이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취득 당시에 중과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그런 투기수단으로서 간주되지 않는 주택들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1억 미만의 주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주택 또는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야. 자, 여기 이 기사를 보면은 아파트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 그래서 오피스텔과 생수까지 번진 청약 열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 여기에서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될 때 당연히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구입을 하면 내가 구입할 당시에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과되지 않아. 대신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내가 그걸 주거용으로 구입을 했어. 그 이후에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건 주택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중과가 된다라는 거지. 그건 좀 유의할 점이고, 특히나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득, 보유, 양도 모두 다 주택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에 빠져 있다는 거지. 자, 아까 얘기한 그 투기성 없는 것 중에 내가 1억 미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조금 혼돈스러운 게 있어. 1억 미만이냐 또는 3억 미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과를 예외시켜 주는 데 있어서 취득할 때는 규제 지역하고 상관없이 공시가가 1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되지 않아. 양도할 때는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되지 않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양도세는
나중에 양도를 할 때에 생긴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을 한다고 가정하고, 당장 구입을 할 때 부담스러운 취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사를 보면은 1억대 아파트 싹쓸이, 수도권 끝자락까지 덮친 갭투자 매수세, 공시가 1억 미만인 거래 폭발, 규제, 풍선효과의 집값 자극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정부도 주택 부족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지금이나마 막 공급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어. 그런데 3기 신도시니 아니면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얘네들은 최소한 5년 이상씩의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급해서 비주택에 대한 시설 규제를 추가적으로 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30평 오피스텔, 포름 도생 공급, 도심 비주택 시설까지 규제 푼다. 기존에는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 개수의 제한 또는 바닥 난방을 할 수 있는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주택으로서 인정되진 않지만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정부는 자꾸 누르고 또 사람들은 옆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지역적으로든 대출 규제에서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 돼버렸어.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이 아닌 것에 대한 규제를 풀고, 또 규제를 피해서 분양하는 것들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호재야. 나쁘게 말하면 호구를 잡을 기회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든 아니면 너무 고밀하게 개발해가지고 생활환경이 불편하든 이거는 건설사 입장에서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주변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상대적으로 그 분양까지만 그런 것들을 분양받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 물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 사람들이 진짜로 원했던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아파트야. 4인 가족, 3인 가족이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야. 그런데 이거를 대체해서 어떤 것들이 잠깐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몰려든다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잠깐 대안으로 좋아진 것은 결국 언젠가는 이런 규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아마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사람의 심리, 그 다음에 투자의 원칙. 우리 뭐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게 사람들이 누구나 하고 싶은 생각이야.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비싸지긴 할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비싸질 거야. 다만 내일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 모두 달라. 그런데 가지고 싶은 집은 아마 대부분 거의 비슷할 거야. 비싸질 집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자금의 문제든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소중한 것을 가져야 되겠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야.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돼. 이런 기사도 있어. 1억 미만의 단타 광풍에 깡통 전세 속출한다. 실수요자 한숨. 과거에 또 우리가 집값 하락 시기에 이럴 때 깡통 전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었잖아.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다가는 탈이 날 수 있어. 투자의 3원칙,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여기서 우리는 자칫 지금 막 상승하는 이런 장에서 수익성만을 쫓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성도 인지하고, 결과적으로는 환금성을 생각하면서 뒤에서 누군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산을 올 때 우리가 한 번씩은 내가 목표로 했던 저 정상이 무엇인지 한 번씩 쳐다볼 필요는 있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풍선 효과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가치 투자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